ITQ 한글 엑셀 문제 유형 B형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문제지 중에서 첫 번째 장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답안 폴더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래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중요 내용들 살펴봐 주고요. 이제 한글 엑셀 실행해서 새 통합 문서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이름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찾아보기 또는 문서로 들어가 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여러분 만들어 놓았죠? 시험장에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안에 파일 저장하는데요.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확장자 XLSX,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숫자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수험번호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해 파일을 저장하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A열,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한 다음에 숫자 1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머리글 제일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클릭 한번 하면 모든 셀 선택되죠? 먼저 글꼴 선택하고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글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장에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만 포함이지만 다른 시트의 글꼴도 모두 동일하게 변경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 놓고요.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가운데 맞춤으로 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트 1이라고 시트가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서 시트 이름을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2번 이렇게 총 3개로 만들어 놓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명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1 작업이라고 이름을 입력, 가운데 것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2 작업, 그리고 세 번째 시트명 클릭해서 제3 작업까지 하세요. 제4 작업 시트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이제 제1 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1 작업의 문제지를 보면은 조건과 그리고 그 위에 출력 형태가 보이고 있죠. 시험장에서 출력 형태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 지시는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1, 2, 3행 내용이 있고요. 4행에서 14행까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행에서부터 14행까지의 표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 지정이나 셀 합치기 우선 그런 건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하면서 열너비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머리글 잡고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타이핑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데요. 괄호로 번호 1번에서 6번까지 그것만 빼고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 안의 내용들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있는 거 있는데요. F열에 있죠. 그 내용은 콤마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지정하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H열에 출발일자, 연도 표시 있죠. 연, 월, 일 이것은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잠시 멈춰 놓고 B4에서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면 이렇게 모두 가운데 정렬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조건의 첫 번째 보면은 글꼴 뒤에 정렬에 대해서 지시가 있죠. 숫자 및 회계서식, 사칙 연산이 가능한 이 숫자와 회계서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F열에서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 그리고 그 옆에 G행의 데이터, 그리고 H열은 숫자가 있지만 이거는 날짜니까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오른쪽 정렬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출장비 써있는 이거는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회계서식이에요. 홈탭의 표시 형식의 위에서 이렇게 콤마만 누르면 자동으로 회계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출장일도 회계서식으로 변경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것은 굳이 천 단위 구분기호 만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 서식으로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있을 때보다 숫자나 회계서식으로 지정을 하면 오른쪽 테두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날짜 중에 간단한 날짜 이 형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셀 합치기 이미 한 분들은 그대로 다음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직 셀 합치기 안 한 분들은 이렇게 첫 칸에만 내용들을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셀 합치기 할게요. B13에서 D13 드래그,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드래그, F13, 14 드래그, G13에서 I13까지 드래그를 해주세요. 4개 단위로 드래그해서 홈탭에서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블럭 지정한 단위별로 이렇게 셀 합치기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F13, 14 셀 클릭을 해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 간 후에 대각선으로 X자 모양 보이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표 모양처럼 보이게 전체 테두리도 지정해야 되죠. B4에서 J, 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글꼴이라 써있는 위에 이렇게 목록 열면 테두리 있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표에 잘 보면 바깥쪽 굵은 테두리 지정된 게 있어요. B4에서 J4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J12까지 선택,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선택, 3개 단위로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 안에서는 두 줄로 입력할 때 출장비 입력하고 Alt키, 엔터키 같이 누른 다음에 단위원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 출발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면 화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서도 마우스 휠 없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에서 첫 번째는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제목 작업할 텐데요. 제목을 작업하기 전에 1, 2, 3행 여기를 높이만 조금 키워줄게요. 행 머리글에 이렇게 블럭 설정한 후에 가운데 안쪽에 테두리 잡고 조금 키워서 한 29, 30 그 정도로 키워주세요. 이제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평행 사변형을 찾아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눈에 익어야 합니다. 평행 사변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도형에는 그림자 오프셋 지정이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 그림자 오프셋을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지정이 있는데요.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위에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테두리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홈탭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글꼴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맞춤은 수평과 수직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오른쪽에 제목 옆에 결제란을 만들어야 돼요. 화면을 조금 작게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사용한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행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결제란 제일 왼쪽에 있는 결제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결 입력하고 Alt 엔터 키, 제를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너비가 조금 좁아야 되겠죠? 조금 좁게 조절을 해주고요. 바로 옆에 위에 칸에는 담당에서 부장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높이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셀인 18셀 행 높이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다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맞춤에서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이제 홈탭에 복사, 바로 옆에 역삼각형,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고 대화상자는 바로 확인 누른 다음에 컨트롤 V키를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복제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을 가져다 놓고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 비슷한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원본 이 셀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열머리글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고요. 여기 키워준 것도 이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놓아도 되지만 저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화면 좀 크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서 다음 조건인 주황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출력 형태에선 회색으로 보이는 셀 위치예요. B4에서부터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사원 번호 써 있는 셀 클릭, 그리고 출장 일수 써 있는 셀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위에 색상 지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표준색의 세 번째 것 주황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유효성 검사, 여기는 항상 H14셀에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유효성 검사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메뉴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H1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설정, 제한 대상은 목록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아래 원본 클릭을 해주세요. H14셀 앞에 사원번호라고 써있죠. 그래서 B열의 데이터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위에 레이블 필요 없이 실제 데이터인 B5에서 B12까지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아래 목록 열어주면 사원번호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정렬이 가운데 맞춤 안 되어 있다면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게 보이죠?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 데이터 컨트롤 숫자 1키 누른 후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위로 가서 네 번째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한글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큰 따옴표 닫고 위에 보기를 보면은 6, 1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끝에 한글로 1 모두 나타나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F5에서 F12셀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들어가세요. 이름에는 출장비라는 이름만 입력되게 해주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 이름 정의한 출장비, 이것은 아래쪽에 5번 최대 출장비 단위원, 이것을 구할 때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만 해도 이 셀의 이름이 출장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그리고 7번의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할 거예요. 우선 1번 써있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수식 편집줄에 equal까지 입력해 놓고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출발 요일을 구할 때 추즈 함수 weekday 함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즈 함수를 먼저 쓰고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weekday 함수로 하는 것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ekday 입력을 해주고요. 첫 번째 인수는 시리얼 넘버 이렇게 나타나죠. 날짜가 써있는 셀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5행의 데이터가 제일 첫 번째죠. HO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5행의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 출력을 해주는데요. 일요일이 먼저 올지 월요일이 먼저 올지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전에 다른 문제에서 위크데이 할 때 항상 숫자 2로 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2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이렇게 숫자가 지정되어 있고 마지막 일요일이 7번이 됩니다. 숫자 2 더블 클릭하면 바로 입력되죠. 닫는 괄호 해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요일에 따른 숫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6이면은 토요일이 되겠죠. 2면은 화요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위크데이 함수는 잠시 잘라놓기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내기 하고요. 추즈 함수를 이제 입력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덱스 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을 어떤 조건 사용할 거냐, 날짜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value 1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추즈 함수는 여러분이 작업할 때 여기서 직접 하나씩 쓰는 것보다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서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value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크데이에서 숫자 2로 입력했을 때 1에 해당하는 건 월요일이라고 그랬죠. 문제의 조건에서도 숫자가 나오지 않고 해당 요일이 한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value 1에는 한글로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칸 넘어가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앞뒤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도 입력된 게 보이죠? 그래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는 게 편해요. value 2에서는 당연히 화요일이고요. 순서대로 일요일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value 4는 목요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value 5 금요일, value 6은 토요일, 마지막으로 value 7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6이 나왔었죠. 6인 경우에는 토요일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요일별로 나오고요. 정답 파일 보면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 나와서 검토를 할 때 이 중에 하나 날짜가 시스템에 시계 있죠? 그걸 보고 제대로 요일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J,
G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B고 여기에다가 출장일수가 5 이상이면 출장일수 많음,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는데 if문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equal하고 if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첫 번째 인수는 로지컬 테스트에서 조건을 지정하죠. 조건은 출장 일수가 5 이상이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출장 일수 첫 번째 써 있는 G5를 선택, G5의 값이 5 이상이냐,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이 로지컬 테스트의 조건이 참일 경우에 어떤 걸 수행을 하냐, 출장일수 많음이라고 한글로 그냥 나오면 되죠. 큰 따옴표에서 출장일수 띄어쓰기 하고 많음까지 입력, 그리고 큰 따옴표 해주면 됩니다. 이제 콤마를 누르고 로지컬 테스트 값이 거짓일 때 value false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큰 따옴표 그냥 두 칸 이렇게 입력을 붙여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 13셀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조건 지정해야 되는데요. 인사부의 출장일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인사부 써있는 열 필요하고요. 출장일수 써있는 열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열과 지열이죠. 함수는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으로 먼저 더하기를 해주고 count if 함수로 몇 개인지를 구해서 나누기를 하면 평균이 구해지는데요. 먼저 equal 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세요. sum if는 sum과 if 합쳐진 거죠. 괄호, 여는 괄호 해주면 첫 번째는 범위가 나타나요. 처음에 인사부라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행을 몇 개의 행이 있는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의 데이터,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콤마를 눌러주고요. 다음으로 조건, 여기에는 인사부죠. 그래서 마우스로 인사부 써있는 이 6셀을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직접 큰 따옴표로 해서 인사부라고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콤마 눌러서 sum range라고 나오는데요. 이 범위에서 인사부라는 걸 찾아서 그 행의 실제 더할 값 어디에 있냐, 인사부라는 건 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장 일수를 더해야 되는데요. 지열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를 눌러보면 4라고 나옵니다. 인사부 6행의 데이터 2 그리고 9행의 데이터 2에서 2 더하기 2 4가 나온 것이죠.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인사부가 2개니까 count if 함수로 값이 2가 나오면 되겠죠. 나누기 count if 함수를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이번에도 sum if처럼 첫 번째는 range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건 지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에서 이 12까지를 range로 지정, 콤마 조건 동일하게 큰 따옴표 인사부라고 입력을 해주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더 이상 앞에 sum if처럼 sum range라는 게 없죠. 닫는 괄호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4 나누기 2가 돼서 값이 2로 나타납니다. 정렬은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놓아도 되고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니까 일반으로 놓아도 되는데 저는 숫자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sum if 함수에서 범위 이렇게 각각 한 열 단위로만 지정해도 되고요. 25에서 E12 대신 드래그해서 25에서 G12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E5에서 E12까지만이 아니고 E5에서 G12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드래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결과값은 동일하고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답 파일과 같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이 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사원의 출장일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equal 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결과값에 2를 붙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dsum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먼저 dsum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죠.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원이 써있는 열, D열이 필요하겠죠. 출장일수가 써있는 G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범위를 이 글자 시작하는 열, 끝나는 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위에 레이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행도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사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지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콤마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범위에서 지열이 몇 번째 열이냐, 몇 번째 필드냐 그 의미거든요. 네 번째 있죠. 숫자 4 입력, 콤마 눌러주세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이거는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현재 사원의 출장일수, 직급이 사원인 것 이렇게 두 개의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 누르면 값이 11 이렇게 나타나죠. 괄호 뒤에 연산자, 엔드 연산자 써주고 큰 따옴표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큰 따옴표에서 엔터키 누르면 11일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도 정렬 필요 없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정답 파일을 본다면 함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범위가 조금 다르죠. 저는 꼭 필요한 데이터 D4에서 G12까지만 했는데요. 시작 위치를 B열부터 이 사원 번호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곳을 G열이 아닌 H열까지로 확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출장일수의 위치가 열이 이 필드가 몇 번째인지 바뀌게 되겠죠. B열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에서부터 시작해서 G는 여섯 번째죠. 숫자 6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모두 동일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11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웹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채점, 수작업 채점으로 이 틀린 부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답 파일과 여러분 작성한 파일을 열어서 두 개 비교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수식도 오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점이 아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J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최대 출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된 이름 출장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입력을 해주고요. max 함수를 지정한 것처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함수식 없어요. 그냥 넘버 1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출장비 써있는 5행에서부터 12행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한글로 여기 범위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출장비가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요. 그냥 출장비를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최대값 54만 6천이 여기에 나타나요. 출장비는 돈과 관련되었죠. 회계서식으로 바꿀게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콤마 눌러주면 되고요. 정렬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J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J14셀은 항상 VLOOKUP 함수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는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놓고 콤마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인수와 동일해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출장 일수까지만 끝내도 되고요. 반드시 사원번호로 시작하는 건 동일해요.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H열까지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원번호 써있는 B열에서부터 하면 되는데요. H14셀에서 4행은 선택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5행에서부터 B5에서부터 드래그해서 12까지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서 출장일수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H열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제 콤마를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 배열에서 컬럼 인덱스 넘버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필드와 동일해요. 몇 번째 열의 위치에 있냐, 출장일수가 몇 번째냐 그건데요. B가 1이죠. 그래서 1, 2, 3, 4로 비교해보면 G열은 여섯 번째죠. 그래서 숫자 6 입력하고 콤마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인수는 true냐 false냐인데요. false를 입력하는 경우에 정확한 값을 여기에 출력하게 돼요. false의 값은 숫자로 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입력을 해도 동일합니다. 닫는 괄호하고 엔터키 누르면 5행의 데이터는 사원번호 이렇게 나올 때 출장 일수는 6 나타나고요. 뒤에 1이라는 거는 이 셀에는 셀 서식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H14를 제일 마지막 걸로 변경한다면 출장 일수가 2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7번 조건부 서식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들 5행에서부터 쭉 가서 이 표의 끝 J열 여기 가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열어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식,
선택을 해주고 그 밑에 서식 지정에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저희 문제 보면은 출장비 단위원이 20만 이하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출장비가 써 있는 첫 번째 셀 F5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F4키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F열은 변하지 않도록 앞에 달러 표시가 나와서 절대 참조, 절대 주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뒤에 ON 같은 경우에는 행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앞에 달러 표시가 없게 나타납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F5의 값이 20만 이하인지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20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서식을 클릭해서 색외선,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출장비가 20만 이하인 것만 이렇게 3개 줄에 파랑색 굵게 글자로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파일 저장은 여러분 틈틈이 해줘야 합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제3작업과 함께 점수는 80점이죠. 그리고 목표값 찾기 필터,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A형과 B형의 문제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걸로 서로 바뀌어서 출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2작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주고요.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클릭을 해놓고 홈탭 붙여넣기 목록 열어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을 해놓으세요. 표가 이렇게 제1작업처럼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이제 조건 1번 목표값 찾기 할 건데요. 여기에는 B11에서 G11까지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셀 병합을 먼저 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안에다가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H11셀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T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 출장비 단위원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입력부터 해야 되겠죠. equal TAverage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영업부가 써있는 D열부터 선택을 해도 되고요. 출장비 써있는 F열, 이건 반드시 두 개 열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 파일 함께 보고 있다면 여기 두 개 포함이 되도록 B열에서부터 H열까지 모두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 셀은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 파일처럼 B2에서부터 H10까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에 레이블도 꼭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선택됐죠? 콤마를 해주고요. 그러면 출장비 단위원이 써있는 이 열이 몇 번째 열이냐? 5열이 되겠죠? 숫자 5 입력, 콤마.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이죠. 영업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서명 영업부 이렇게 선택해주고 닫는 괄호 해서 엔터키 누르면 31만 4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개 왼쪽과 오른쪽 이 11행 두 개 블록 설정해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하세요. 이제 H11셀만 다시 선택을 해 놓고요. 목표값 잡기에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이 30만 이상이 되려면 이렇게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민시 후에 출장비 단위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민시 후는 3열의 첫 번째 데이터죠. H11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로 가서요.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수식 셀은 H11이 선택되어 있고요. 찾는 값 클릭해 주세요. 문제지에서 찾는 값은 30만이라는 값이 찾는 값이죠. 300000 입력을 해주세요. 값을 바꿀 셀은 민시후의 출장비 단위원이에요. 그래서 민시후 써있는 이 행에서 출장비 단위원 F3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F열은 52만, 그리고 H11은 31만 4천이죠. 확인을 눌러서 보면은 목표값 찾았다고 나오고 H11셀은 30만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민시후의 출장비는 47만 8천원으로 변경된 것 확인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할 건데요. 먼저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비가 4 이하인 자료 이렇게 두 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 조건은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 그래서 두 개 조건을 먼저 복제하는 것부터 할게요. E2셀 클릭,
출장 일수 써있는 G2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에 커서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러면 두 개 붙어 나타나는데요. AND 조건은 부서명과 출장 일수 이 조건 바로 아래 서로 같은 행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부서명에 대한 거 조건 보면 영업부라고 써있죠. 큰 따옴표 없이 조건 쓸 때는 그냥 영업부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자세히 잘 보면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부가 아니다 표시는 앞에다가 이 기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 표시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조건 출장 일수가 4 이하인 이거는 앞에가 AND 조건이니까요. 바로 옆 칸 C15셀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보다 이하인이니까 4 포함이죠.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 표시 이렇게 입력하고 숫자 4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조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사원명, 직급, 출장일수, 출발 일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레이블 중에서 사원명, 직급 써있는 이 두 개 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출장일수, 출발 일자 두 개를 드래그 해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 위치인 B18셀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하세요. 이제 위에 기본 데이터 셀 아무 곳에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눌러주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목록 범위가 B2에서 H11, 여기 11행까지 되어 있다면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B2에서 H10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세요. 조건 만들어 놓은 B14에서 C15까지 선택. 그리고 복사 위치는 저희가 4개 복제해 놓은 곳 있죠. B18에서 E18까지 선택. 그리고 아래 체크하는 건 하지 말고요.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 4개가 정답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2개 조건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4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제2 작업은 끝이 났고요.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제1 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엔 제3 작업 정렬 및 부분합해야 되죠. 동일한 데이터예요. B4에서 H12 이 셀을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제3 작업 시트로 가서 역시 B2 셀에서 홈 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연럽이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어느 걸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열의 데이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평균 개수 나오는 게 있고요. 아래도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열인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E2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정렬의 기준은 내림이냐 오름차순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첫 글자의 자음을 보면 되죠. 이응인데 이가 먼저고요. 여가 나중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획부가 나타나죠. 이거는 내림차순이 되겠죠. 데이터 탭 가서 부서명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히읗 기역 이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을 하면 인, 영, 기 이렇게 첫 글자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 두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 1번 부분합 정렬했고 사원명의 개수와 출장비 평균 이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 클릭을 해주세요. 그룹 R 항목 방금 전에 부서명 기준으로 했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출발일자 선택된 거 체크 해제하고요. 첫 번째로 구할 거는 사원명의 개수죠. 사원명 체크 위에서는 개수로 변경.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현재 이 표가 바뀌도록 대치하도록 체크하고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나타나도록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이 두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눌러주세요. 이번엔 사원명 체크 없애고요. 다음 조건인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 구하기 위해서 출장비 단위원 체크,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변경,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면 개수가 사라지죠. 이거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2번 윤곽 지우기, 왼쪽에 나타난 이거 지울 거예요. 위에 메뉴 옆으로 가서 부분합 왼쪽에 있는 것 그룹 해제에 눌러서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면은 표가 2행에서부터 시작되죠. 제1작업 시트에서는 4행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다르게 여기에 적용된 거 보이고 있어요. 제2작업 시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모두 수정 안 해도 감점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모두 함께 수정하는 것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3작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표 안의 셀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홈탭 가주세요. 조건부 서식 열어서 규칙 관리, 서식 규칙 표시에서는 현재 워크시트 선택, 제3작업에서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 클릭해서 하나씩 삭제해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규칙 편집 들어가서 수식에 제1작업 느낌표 되어 있는 것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수식과 동일하죠? 바로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 대상 B3에서 H5까지 이렇게만 선택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니까요. 지워버리고요. 다시 실제 데이터 써있는 2행 제외하고 3행부터 쭉 해서 제일 끝에 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정답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제2작업은 그나마 좀 편해요. 역시 셀 여기다 선택을 해놓고요.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수식은 바꿔도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해서 규칙 편집,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1작업 느낌표 선택해 딜리트 키로 지우고 확인. 여기는 적용 대상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어요. 바로 확인을 눌러주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1작업처럼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파일 한번 또 저장을 하고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은 없애놓고요.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가로축의 데이터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범례 두 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가로축의 데이터들 보도록 해요. 사원명이 나오고 있죠. 사행의 레이블부터 사용을 하는데요. 사원명에서 드래그를 쭉 하세요. 민시우 한창은 필요 없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윤정은에서부터 다시 조재은, 박금희, 조재은까지 드래그를 해주고요.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마우스만 놓은 상태로 다시 한효빈, 김지은, 김지호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출장비 단위원 F열에 있고요. 출장 일수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같이 드래그해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같은 행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메뉴 가서 차트에서 거미줄 위에 있는 콤보 차트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조건에서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건의 7번 서식에 보면은 출장 일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보조축으로 지정 지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 그러면 출장비 단위와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변경할 필요 없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이동 누른 다음에 새 시트 선택, 이름은 제4 작업이라고 이름 입력,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아래 주의사항 있죠. 제4작업 시트 이 이름을 가지고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이 순서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건에 1, 2, 3번 했고요. 조건에 4번 레이아웃 3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스타일의 위에 스타일 1 지정을 하세요. 조건의 5번 영역 시트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글꼴은 먼저 홈탭에서 지정할 수 있죠. 여기에서 굴림 지정하고 엔터키,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검정으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식 탭 가주세요. 서식 탭에서는 채우기 효과, 도형 채우기에서 할 수 있는데 질감으로 가주세요. 지정된 것처럼 파랑 박엽지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채우기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이 사각형 영역을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림 영역 안에 회색으로 선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조건 7번에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거예요. 이 선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영역이 이렇게 보이면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색깔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 하면 검정으로 변경해도 돼요. 이제 다음으로 조건 6번 제목 서식 만들기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것처럼 홈탭 가서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글자는 검정색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채우기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색깔 흰색,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색깔 테마색의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한 후에 차트 제목 출력 형태 나와 있죠? 내용을 타이핑해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7번 서식 첫 번째 줄은 완료했고요. 계열의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바꾸라고 되어 있죠? 꺾은 선형의 꺾어진 부분 표식을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나면 채우기 및 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이 있어요. 클릭한 후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 그리고 형식은 지정된 세모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금선 아까 지정을 했죠. 그리고 레이블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나죠. 이 막대 그래프 클릭, 1초 있다가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눌러주세요. 위쪽에 나타난 후엔 이제 눈금선 이미 했고요. 그 다음 축을 보고 변경해야 되는데요. 그림 영역 여기 왼쪽 오른쪽 아래쪽 바깥쪽 테두리에 선이 없죠. 이거는 왼쪽 오른쪽 아래 글자를 클릭한 후에 지정하면 돼요. 먼저 왼쪽에서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 가로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 대한 숫자 확인을 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은 최소값은 하이픈으로 보이고 10만 단위씩 변경, 최대값 60만. 그래서 변경하지 않고요. 차트의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세요. 여기는 최소값 0일, 그리고 2일 단위씩 변경, 최대값 6일로 변경해야 되죠. 오른쪽에 대화상자 바꿔야 되는데요. 차트의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에 다시 날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서식 대화상자에 최소 최대 주 단위 변경할 수 있어요. 최대는 6으로 먼저 변경해서 엔터키 누르고요. 주 단위를 2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0일, 2일, 4일, 6일, 최대값은 6일이 아니고 8일이네요. 최대값을 8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0, 2, 4, 6, 8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범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범례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출장비 단위원 이걸 선택해서 편집 눌러주세요. 바로 계열 이름에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출장비 괄호 열고 단위원 입력해서 닫는 괄호까지 확인을 눌러보면 바로 변경된 거 보이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제 조건의 9번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삽입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다면 삽입 메뉴에서 찾으면 되고요. 모양은 아래쪽으로 가서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의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테두리는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홈탭 가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지정이 없기 때문에 조건의 5번에 지정된 차트의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 색도 검정으로 변경, 그리고 맞춤은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 이제 글자를 최대까지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고 출장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노란색 핸들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죠.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은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여러분이 검토할 시간은 시험장에서 충분히 있을 거예요.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검토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싶으면 최종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한테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을 받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